네, 동명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이제 막대 그래프 단원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다같이 교과서 122쪽을 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우리나라가 획득한 메달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물음에 대답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개최지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메달을 획득했는지를 일단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 먼저 눈금 한 칸에 눈금 한 칸이 몇 개를 의미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전에 한번 가로와 세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로는 어떤 값을 의미합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각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 수를 의미합니다. 네, 메달 수.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세로축에 있는 값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각각의 올림픽이 개최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개최지를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보기 전에 눈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이 눈금 한 칸은 뭘 의미할까요? 네, 그렇죠. 여기 있는 눈금 한 칸은 우리나라가 획득한 메달 수 정확히 한 개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개수를 보면 5칸, 10칸, 15칸, 20칸, 25칸, 30칸, 35칸 이렇게 5개 당 5개를,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5칸을 이렇게 굵은 금으로 구분을 해 놓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각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획득한 메달 수를 눈금을 세봄으로써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눈금 한 칸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눈금의 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6칸,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칸에 한 칸이 더 붙어서 21칸이 됩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우리가 획득한 메달 개수는 21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몇 개 메달을 획득했는지 한번 세보도록 합시다. 5칸, 10칸, 15칸, 20칸, 25칸이 있고요. 이 25칸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이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런던 올림픽에서 2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몇 개의 메달을 획득했을까요? 그렇죠. 30개의 메달, 30칸에서 한 칸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3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30개의 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25칸에 3칸이 더 붙어서 28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는 25개에 2칸이 더 붙어서 27개의 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25칸에 4칸이 더 붙어 29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올림픽에서는 30개의 3칸의 메달이 더 붙어 3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21개, 28개, 31개, 30개, 28, 27, 29, 그리고 33개입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개최지는 어디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개최지는 서울 올림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획득한 메달 수를 정확하게 세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막대의 길이를 비교해보고 막대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이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막대의 길이를 비교해봄으로써 우리가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대회가 어느 대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획득한 메달의 수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보다 많고 아테네 올림픽보다 적은 올림픽 개최지를 한번 모두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네, 그렇죠.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몇 개의 메달을 획득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우리는 몇 개의 메달을 획득했나요? 네, 그렇죠. 우리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1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21개보다 21개.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가 몇 개의 메달을 획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찾아보면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몇 개의 메달을 획득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30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30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보다 많고 21개보다 많고 아테네 올림픽보다 적은 30개보다 적은 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개최지를 한번 알아보면, 자, 어느 올림픽이 해당이 될까요? 네, 그렇죠. 먼저 위에서부터 차례로 보면 28개의 메달을 획득한 런던 올림픽, 그리고 역시 28개의 메달을 획득한 시드니 올림픽, 그리고 27개의 메달을 획득한 애틀란타 올림픽, 그리고 29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정답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런던, 이거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런던, 시드니, 애틀란타, 바르셀로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정확한 개수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쪽인 12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쪽을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3, 4번 문제입니다. 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획득한 금메달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획득한 금메달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죠. 네, 자, 물음에 대답해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위 막대 그래프에 나타난 내용을 바르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표, 잘못 설명한 것에 X표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바르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표, 잘못 설명한 것에 X표를 하라고 나왔는데요. 그 전에 우리 모두 그래프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가로 축에 있는 값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나라를 의미하죠. 네, 대한민국,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이란 등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로축은 어떤 값을 의미할까요?
네, 그렇죠.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획득한 금메달 수를 의미합니다. 네, 금메달 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 막대 그래프들이 있고, 그리고 막대 그래프 이전에 눈금이 있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눈금은 10을 기준으로 예,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굵은 선, 굵은 눈금 사이에 얇은 점선 눈금이 예, 그려져 있는데요. 이 얇은 점선 눈금 한 칸의 값은 정확한 수치는 몇을 의미할까요? 네, 그렇죠. 10이 5개의 작은 눈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작은 눈금은 2를 의미합니다. 2. 정확히 말하면 2개가 되겠죠. 2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대한민국을 잠깐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작은 눈금 한 칸의 값은 이 2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작은 눈금 한 칸이 정확히 반 칸만 채워졌을 경우 이 반 칸은 몇 개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2개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 작은 눈금의 절반이 채워졌을 경우 이 값은 1개를 의미합니다. 자, 1개를 의미합니다. 1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나라별 획득한 금메달 수. 먼저 대한민국은 몇 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을까요? 네, 그렇죠. 작은 눈금이 4칸이, 작은 눈금이 1칸, 2칸, 3칸, 4칸이 있고, 그리고 작은 눈금의 절반이 채워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획득한 금메달의 수는 9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획득한 금메달의 수는 몇 개일까요? 네, 그렇죠. 20개를 획득했고, 그리고 이 위에 2개짜리 눈금이 3칸이 더 있기 때문에 1칸, 2칸, 3칸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막대 그래프의 값은 26개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그러면 몇 개의 금메달을 획득을 했을까요? 자, 네, 먼저 일단 10칸 위로 2개짜리 눈금이 1칸 채워졌기 때문에 정확히 네, 일본은 12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성적이 더 좋았네요, 이때는. 자, 그러면 한번 카자흐스탄의 금메달 몇 개를 획득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몇 개를 획득했을까요? 네, 그렇죠. 카자흐스탄은 작은 눈금 1칸,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눈금이 반 칸이 채워졌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은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이란 역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래프에 나타난 내용을 바르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잘못 설명한 것에 X표를 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금메달은 9개입니다. 정답일까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은 9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전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보다 금메달 수가 많다. 정답일까요? 네, 그렇죠. 격차가 꽤 큽니다. 중국은 26개의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 일본은 12개의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자,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보도록 합시다. 자, 카자흐스탄은 이란보다 금메달의 수가 적습니다. 네, 정답일까요? 네, 아니죠. 카자흐스탄과 이란 모두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에 3번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금메달 수는 이란의 3배. 입니다 라는 조건인데, 자, 한번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네, 9개의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 이란은 3개의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대한민국의 금메달 수는 이란의 3배가 맞겠죠. 네. 네, 정확한 수치를 구할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게 좋지만 길이를 살펴서 단순히 크기를 비교한 경우에는 단순히 크기를 비교한 경우에는 길이를 어림해서 비교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막대 그래프를 보고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뭐 다양한 사실들을 알 수 있겠지만 뭐 두 가지를 굳이 꼽자면 먼저 일단 중국이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문제가 안 보이네요. 네. 중국이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자, 두 번째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실이 있겠지만 카자흐스탄과 이란이 같은 수의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같이 세 개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과 이란이 같은 수의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보면은 그 이외에도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적은 개수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카자흐스탄과 이란보다 4배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등등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4쪽을 펴보도록 하십시오. 네, 124쪽입니다. 네. 자, 5번 그리고 6번 문제입니다. 자, 연수대반 학생들이 체험해보고 싶은 올림픽 경기 종목을 조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경기 종목들이 있죠. 여러 가지 경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종목이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죠? 네, 그렇죠. 태권도가 있고, 육상이 있고, 축구가 있고, 수영이 있고, 체조가 있고, 탁구가 있고, 양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그 학생들이 각각 어느 종목을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연수는 어떤 종목을 좋아하나요? 그렇죠. 연수는 태권도를 좋아합니다. 태권도를 좋아하고요. 다한이는 어떤 종목을 좋아하나요? 그렇죠. 다한이는 육상을 좋아하죠. 정민이는 축구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예지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경태는 체조를 좋아하고요. 민서는 탁구를, 그리고 예슬이는 태권도를, 그리고 다솜이는 양궁을, 수정이도 마찬가지로 양궁을, 세빈이는 탁구, 육상, 탁구, 육상, 태권도, 체조, 태권도, 수영, 육상, 양궁, 축구, 육상, 태권도, 탁구, 그리고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그 수를 측정을 해보면요,
5명의 학생들이 태권도를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볼게요. 5명의 학생들이 태권도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6명의 학생들이 육상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명의 학생들이 육상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축구는 3명의 학생이, 3명의 학생이, 수영은 2명의 학생이, 체조 또한 2명의 학생이, 탁구 또한 4명의 학생이, 그리고 양궁은 우리가 3명의 학생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일단 연수대반 학생들의 수를 한번, 연수대반 학생들이 몇 명인지를 한번 세보도록 합시다. 자, 5명이 있고 5명이 있죠. 총 몇 명이죠? 그렇죠, 25명이죠. 연수대반 학생들은 25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각 운동 종목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수를 합쳐보도록 합시다. 자, 5명, 6명, 3명, 2명, 그리고 2명, 4명, 3명인데요. 자, 5 더하기 6은 11이 되겠고, 11 더하기 3은 14, 14 더하기 2는 16, 16 더하기 2는 16 더하기 2는 18, 18 더하기 4는 22, 그리고 22 더하기 3은 25명. 네,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도 살짝 수가 헷갈렸네요. 우리가 그 14명을 더할 때, 14명을 더한 후에 4명을 더할 때 18명이 되는데 순간 20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이 착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각 항목의 학생 수를 정확히 계산을 한 후에 이 항목 수를 합쳐서 이제 총 학생 수가 맞는지 이렇게 비교해보는 활동이, 계산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25쪽입니다. 자, 조사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표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표로 한번 나타내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표의 주제는 무엇이죠? 네, 그렇죠. 체험해보고 싶은 올림픽 경기 종목, 이 주제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는 값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각 경기 종목별 학생 수를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표의 제목은 체험해보고 싶은 올림픽 경기 종목별 학생 수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네, 각 종목별 학생 수입니다. 자, 먼저 태권도가 있죠. 태권도는 몇 명이죠? 그렇죠, 태권도는 5명입니다. 그리고 육상은 몇 명이죠? 그렇죠, 육상은 6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축구는 3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영은 2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체조는 역시 2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탁구가 4명, 그리고 양궁이 3명이 될 겁니다. 자, 총 학생의 수는 우리가 위에 적은 대로 25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제목은 뭐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체험해보고 싶은 올림픽 경기 종목별 학생 수. 자, 그러면 이제 각 항목에 들어갈 값을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로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예, 눈금이 없기 때문에 이 가로 안에는 경기 종목이 들어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경기 종목, 태권도, 육상, 축구, 수영, 체조, 탁구, 그리고 양궁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세로화에 들어갈 값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세로에 들어갈 값은 각 종목별 선택한 학생 수가 나올 겁니다. 학생 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단위의 수는 명이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눈금이 있고 눈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금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정해야 될 것은 눈금 한 칸이 정확히 몇 명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기준을 정해야 될 텐데, 우리가 몇 명을 눈금 한 칸당 몇 명을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까요? 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양하지만 선생님은 눈금 한 칸당 한 명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네, 선생님은 각 항목별로 보면은 10명을 넘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10명을 넘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기 때문에 상한선을, 그러니까 상한선을 10명을 상한선을 잡아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작은 눈금 한 칸을 한 명으로 정하고, 그리고 한 명으로 정한 후에 여기 있는 이 진한 눈금 한 칸을 5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5명으로 잡고요. 그리고 이 다음 눈금을 10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태권도는 총 몇 명이 체험을 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5명이 체험을 하기를 원하죠. 네, 저는 그래서 5명을 막대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막대를 그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막대를 그리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막대를 그릴 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렇게 그리던, 자, 뭐 이렇게 그리거나, 자, 저는 이렇게 점선 나타낼게요. 뭐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은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면 전체에 빗금을 치거나, 어떻게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값을 정확하게 나타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좀 더 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에 빗금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상입니다. 육상은 몇 명이죠? 그렇죠, 6명이죠. 자, 그러면 6칸을 역시 빗금을 쳐줍니다. 6칸을 빗금을 쳐주고요. 축구는 몇 명이죠? 그렇죠, 3명이죠. 3칸을 빗금을 쳐주고요. 수영은 2명이니까 2칸, 체조 역시 2명이니까 2칸, 그리고 탁구는 4명이니까 4칸을 쳐주고요. 그리고 양궁은 3명이니까 3칸을 빗금을 쳐줍니다. 자, 이렇게 빗금을 쳐준 후에 이 빗금과 이 정확한 값을 위해서 비교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계면을 좀 이렇게 잘 이용해서 좀 정확하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통계, 그리고 각 항목별 값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약간 삐뚤빼뚤 하더라도 그냥 손으로 그냥 자를 대지 않고 그려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저는 좀 값을 좀 확실하게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이왕 그리는 거 좀 제대로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이용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자, 옆 페이지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옆 페이지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연수해반 학생들이 총 몇 명이죠? 그렇죠, 25명이죠. 총 25명인데,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에도 총 학생의 수는 25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를 자료를 획득을 자료를 얻으시고 그 자료를 해석을 하셔서 값을 구하신 후에 꼭 거쳐야 될 절차가 합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합계 값이 정확하게 나온지를 측정을 하셔야 보다 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래프가 정확한 값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계를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연수해반 학생들이 한 가지만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어떤 경기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보도록 하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할 때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안을 결정을 하는데 활용을 해요. 통계를. 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경기 종목을 선택하실 건가요? 네, 저는 육상을 택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느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달리기가 여러분들, 이건 수학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바로 달리기가 모든 운동의 기초가 됩니다. 달리기를 통해서 체력이 길러지고, 그리고 운동신경이 좀 더 발달을 하는데, 이 달리기를 통해서 발달되는 체력과 운동신경이 여러분들의 이 체육활동의 기초가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길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달리기가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라면 육상을 제가 연수해반 학생들이고 한 가지만 체험을 하게 된다면 저는 육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 이유는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적을게요. 다수결의 원칙, 그리고 운동의 기본. 네. 여러분이 앞으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나와야 될 거예요. 사회에 나와야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일하는 것도 힘들고요. 여러분이 일을 마무리 짓고 여러분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놀거나 아니면은 어느 활동을 하거나 그럴 때도 체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좀 달리기를 좀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라도요. 자, 이상으로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이번 차시에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많이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막대 그래프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오늘의 이 수업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단원인 6단원 규칙 찾기 단원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당연히 조심하시고요. 자동차도 역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